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숨겨진 층위를 탐구하는 것을 즐기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이는 작은 몸짓이지만 제가 이 성찰과 자기 발견의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여러분의 직관이 말을 걸어오는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4마리의 영혼의 동물이 서 있습니다. 늑대와 곰, 그리고 사슴과 올빼미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들은 그저 나란히 놓인 아름다운 상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 각각은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통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입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그중 하나에 끌린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지를 보았을 때 다른 것들보다 유독 하나의 형상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익숙한 느낌이나 미묘한 내면의 이끌림, 혹은 조용하게 바로 이거야 하는 확신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심리학에 따르면 이러한 첫 번째 본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즉각적으로 마음을 울린다면 그것은 종종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징은 단순한 그림이나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정과 기억 그리고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진실을 속삭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그 선택이 빠르거나 직관적으로 느껴졌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펼쳐보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4가지 영혼은 각각 다른 종류의 내면의 힘을 반영합니다. 늑대는 본능과 자유, 그리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곰은 접지와 안정,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사슴은 섬세함과 정서적 깊이, 그리고 치유의 조용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진실과 통찰,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개별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장은 그 문을 부드럽게 열고 여러분이 숨을 고르며 멈추어 서서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격 테스트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평소에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일부분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영혼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자유일 수도 있고 힘이나 치유 혹은 명료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든 그것은 여러분을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본능과 내면의 충성심을 지닌 영혼, 늑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늑대는 상징적 풍경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소란스러움이 아닌 조용한 자신감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이 동물이 여러분의 주의를 사로잡았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는 안락함보다는 진실을, 순응보다는 자유를, 그리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진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늑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종종 여러분이 예리한 직관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직관은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의도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본능은 인간의 영혼이 소유한 가장 오래된 지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늑대에 끌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걷습니다. 이는 타인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단지 맞지 않는 곳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타고난 독립심이 있으며 정직하고 명확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늑대는 진정으로 고독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연결을 갈망하지만 오직 충직하고 진실하며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오해를 받거나 겉도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남들이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걸으며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원형과 마찬가지로 늑대의 에너지에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공명하는 사람들은 배신이나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벽을 쌓곤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지키며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도 본능이 설명할 수 없는 경고를 속삭이기 때문에 신뢰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깊은 충성심이 살아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충성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신뢰를 얻으면 여러분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늑대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자질 중 하나입니다. 맹렬하고 보호적이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늑대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는 능력입니다. 숲에 어둠이 내릴 때 늑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듣습니다. 적응합니다. 그리고 논리가 아닌 직관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여러분은 길이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내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본능에만 이끌리는 삶은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능이 접지와 고요함, 안정성, 그리고 굳건히 서 있는 힘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영혼이 등장합니다. 늑대의 야생적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는 꾸준한 힘 곰입니다. 늑대의 본능적이고 야생적인 에너지 다음으로 우리는 매우 다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더 무겁고 더 차분하며 더 단단하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입니다. 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쫓아가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곰은 움직임이 아닌 고요함으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혼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견뎌온 모든 것들에 의해 형성된 깊은 힘의 원천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곰은 공격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도전과 책임, 그리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통해 천천히 층층이 쌓여 형성된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곰의 원형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남들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예측 불가능해질 때 무게를 견디고 상황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찍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조용한 안도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그 힘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폭풍우를 마주하고 살아남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차분함과 세상을 살아가는 단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력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곰의 힘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너무 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곤 합니다. 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움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은 필수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힘에는 휴식하고 물러나며 자신만의 동굴로 피신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융의 상징주의에서 곰의 겨울잠은 내면의 자아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침묵과 성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재생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영혼에 끌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분이 이러한 내면의 피신처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자신과 다시 연결되며 에너지를 재건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곰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은 보호 본능입니다. 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정서적 세계에 대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지키며
소수의 사람만 들어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정작 타인이 여러분 곁에 서게 하는 것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곰과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정서적 깊이를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의 강인함 밑에는 깊은 섬세함이 놓여 있지만 모든 것을 지탱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 섬세함이 드러날 기회는 드뭅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단단함이나 무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부드러움과 치유, 그리고 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다음 영혼으로 이끕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조용히 말하며 단지 존재만으로 치유하는 영혼, 바로 사슴입니다. 곰의 묵직한 무게와 조용한 힘을 지나 에너지는 무언가 더 부드럽고 거의 깨지기 쉬울 듯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화합니다. 사슴은 힘이나 소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슴은 힘겨운 계절이 지난 뒤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등장하여 부드러움이 강인한 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이 영혼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서적 깊이와 조용한 직관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슴은 치유의 원형입니다. 사슴의 존재는 종종 극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세상이 항상 알아주지는 않는 작고 반복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슴에 끌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고 작은 몸짓을 알아차리며 다른 사람들이 때로 간과하는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공감 능력은 여러분의 숨겨진 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을 그들이 표현하기도 전에 감지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눈빛에 서린 불편함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감수성이 매우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방 안의 분위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름다운 재능이든 그러하듯 이 감수성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슴과 공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절이 곧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여 타인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갈등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침묵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감정을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사슴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을 통해 표현된 힘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을 통해 표현된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적 깊이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슴뿔의 상징성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매년 뿔은 떨어져 나가지만 다시 더 강하고 정교하게 자라납니다. 이 자연의 순환은 정서적, 영적, 정신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분 영혼의 일부분은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사슴은 치유자의 원형과 연결됩니다. 노력으로 타인을 고치는 치유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치유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민이 어떻게 안전함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의 조용한 정직함이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명료함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수성이 마음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인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사슴의 부드러움 다음으로 오는 영혼은 더 날카로운 시야를 가져다 줍니다. 표면 아래에 놓인 것을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서 올빼미가 등장하여 진실과 통찰, 그리고 종종 말해지지 않고 남겨진 것들을 마주할 용기를 전합니다. 사슴의 부드러운 치유의 존재 뒤에 올빼미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날카롭고 부드럽지만 더 꿰뚫어 봅니다. 올빼미는 크게 말하지 않으며 움직임이나 강렬함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올빼미의 힘은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만약 이 영혼이 여러분의 주의를 사로잡았다면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통찰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타인이 종종 간과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올빼미는 내면의 지혜라는 원형입니다. 이 영혼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감정이나 패턴
혹은 의도를 인식합니다. 어쩌면 설명이 필요 없이 그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직하지 못할 때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상황에 흐를 때 그것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직관입니다. 올빼미와 연결된 사람들은 관찰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만 가장 크게 떠드는 사람들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간을 읽고 말 아래에 깔린 어조와 겉모습 아래의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능이자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깊이 본다는 것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할 때 주변 세상과 약간 떨어져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찰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거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통찰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찰이 가벼운 잡담이나 표면적인 감정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정신은 활동적이며 때로는 지나치게 활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분석하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되뇌일지도 모릅니다. 올빼미의 지혜는 심오하지만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명료함이 정신적 피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적인 본성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올빼미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지능뿐만 아니라 용기입니다. 진실을 보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빼미와 공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선택할 때에도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여러분을 내면의 목소리로 안내합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조차 이것이 진짜야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융의 상징주의에서 올빼미는 현명한 노인의 원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인식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면의 멘토입니다. 올빼미의 존재는 여러분의 통찰을 신뢰하고 직관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며 어둠 속에서도 명확하게 보는 여러분의 일부분을 존중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지혜 하나만으로는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본능이나 힘 혹은 감수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네 가지 에너지가 모두 합쳐질 때 일어납니다. 늑대와 곰, 사슴, 그리고 올빼미가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이해로 수렴될 때 말입니다. 이제 네 가지 영혼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마지막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통합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이야말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가지 영혼의 동물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꼬리표를 붙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지만 사실 네 가지 모두가 삶의 계절이 바뀜에 따라 솟아오르고 휴식하며 여러분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본능과 방향을 나타냅니다. 곰은 힘과 접지를 구현합니다. 사슴은 치유와 정서적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명료함과 진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에너지는 분리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 바로 여러분이라는 영혼의 단면들로서 존재합니다. 만약 늑대에게 끌렸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더 깊이 신뢰하고 독립성을 되찾거나 무시해왔던 본능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곰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정을 삶의 기반과의 재연결을 혹은 긴 책임의 기간 끝에 내면의 휴식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사슴이 마음을 건드렸다면 부드러움과 정서적 갱신 혹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부분에 대해 유연해져도 된다는 허락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빼미였다면 오랫동안 감지해왔지만 이제야 마주할 준비가 된 진실이 떠오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징주의의 아름다움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범주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능과 힘, 감정, 그리고 통찰이 변화하며 이루는 별자리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늑대의 맹렬한 직관을 구현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슴의 섬세함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올빼미의 지혜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원형은 단순히 현재의 순간과 가장 공명하는 것이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선 에너지일 뿐입니다. 융은 말이나 글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영혼이 상징을 통해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조용한 연결이 수시간의 이성적인 분석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 네 가지 영혼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온 반응이었으며 고대의 것이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늑대는 여러분의 용기를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곰은 여러분의 회복력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슴은 여러분의 부드러움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올빼미는 여러분의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마치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불렀고 왜 그랬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귀 기울여지고 존중받거나 치유받기를 원하나요? 때로 영혼은 상징을 통해, 본능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이끌림을 통해 조용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영혼의 동물은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이나 여러분을 선택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